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8월 30일 날 발표했던 32개소 중에 3개를 한번 뭉쳐봤습니다. 이름하여 미래의 생존 부동산, 끝까지 살아남을 부동산 게임에서의 최고 승자 어딘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지역이 될 것 같고요. 인천 부평역, 부천 종합운동장역, 인천시청역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편을 반드시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일대를 먼저 선점하니라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자산은 증식될 수밖에 없더라.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매우 큰데 이 영역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불투명한 부동산 끝까지 살아남을 그곳 세 군데 어딘지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인천 부평역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음 지도 가지고 왔고요. 여기 인천 부평구 부평동 738-21번지를 이 지도에 찍어 봤더니 부평 역사가 위치하게 되고요. 그곳을 중심으로 도보 15분 거리 1km를 동그라미 노란 색깔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날 수도권 1호선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로 흐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인천 1호선 세로로 하늘색깔 노선으로 제가 표기를 해봤습니다. 이후에 앞으로 GTX B노선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곳 일대의 토지 이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더니 역을 가운데 두고 아래쪽은 대부분 주거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위쪽은 대부분 상업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그리고 군데군데 녹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여기 초록색깔 녹지 부근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 부근에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더라 라고 서둘러 말씀드리고요. 커다랗게 세 가지 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부평동이 되겠고 두 번째로 상곡동 이후에 부계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 일대의 인구 움직임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광명시에서 전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전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포시, 계양구, 서구, 남동구, 미주홀구, 중구, 연수구,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더라. 종합적으로 보면 인구가 다소 줄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인근 시세 대장주 아파트 위주로 먼저 보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4억에서 약 7억 원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비교적 싸죠? 그 그래프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가 지금 전국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이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액대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나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나 이 일대는 사실 오늘날 대부분 이렇게 평수가 작고 금액대가 작은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단지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격대가 작게는 7,500만원서부터 2억 원대, 3억 원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대가 어쩌면 천지개벽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가장 한눈에 살펴보기 좋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니 네이버에 들어가서 인천광역시 추정 분담금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래와 같은 사이트 확인할 수 있고요. 제 머리 위쪽에 이러한 사이트를 클릭하신 이후에 여기 보시는 지도 검색창을 클릭하면 이렇게 커다란 화면으로 제공보수가 한번 표기해봤어요. 인천을 지역별로 이렇게 잘 표기를 해뒀습니다. 그 중에서 부평을 클릭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곳을 클릭하게 되면 부평구 정비사업구역을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볼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천에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시는 분은 이 오른쪽에 파란 색깔 네모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2021년 10월 말 기준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첨부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러한 창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구, 미주홀구, 남동구, 계양구 등 지역별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 전화번호와 부서명 확인할 수 있고요. 구역명, 위치, 면적, 사업 유형, 추진 현황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 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표를 전반적으로 보니 총 90개 사업이 오늘날 인천에서 진행 중에 있구나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부평역 인근의 체크포인트죠. 부평 미군기지 반항 공여구역 캠프 마켓이 되겠는데 바로 이 상곡동 요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인천 부평역세권 존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커다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이렇게 캠프마켓 부평 미래 10년 로드맵이라는 자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단계별로 분야별 추진 계획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구역을 총 4군데로 나눴습니다. A구역, 상공 남중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요. B구역, 부평공원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C구역 같은 경우에는 부원초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D구역은 주안장로교회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아아파트 좌측이기도 하고요. 일대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 계획이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공여구역 반환 기간으로서 21년까지 목표점을 잡고 있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환경 정화, 토지 매입 진행토록 합니다. 3단계로서 같은 해 24년까지 공원 조성 계획 수립하고 이후에 4년 동안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죠. 어쨌든 부평역의 랜드마크격인 엄청나게 멋진 공원, 이곳에 자리할 것 같다. 앞으로 8년 정도 후에 우리 눈에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업 잘 진행되고 있나 한번 살펴봤죠. 나라장터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캠프마켓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11월 달에 올라온 공고가 무려 7개 정도가 되고 10월 달에도 많은 공고들 올라오고 있고, 인천시에서 확실하게 밀고 있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더라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오늘날 주변 움직임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가 좋아하는 다음지도, 위성지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역시나 역사가 들어가는 곳 주변이기 때문에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잔뜩 보이고 있네요. 주거지, 상업지, 학교용지, 공공청사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93-27번지를 여기에 제가 찍어봤고요. 그곳을 중심으로 약 1km 도보 15분을 역시 또 동그라미 그려봤습니다. 가장 먼저 가로 방향으로 인천 2호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세로 방향으로 인천 1호선 흐르고 있습니다. 인천 1호선 라인 그 아래쪽으로 GTX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가능하고요. 가장 먼저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그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인천문화예술회관, 올림픽공원, 분수대,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으로 이렇게 숲세권이 멋지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환승센터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우측에 인천을 대표하는 기관이죠. 인천광역시청, 인천교육청, 인천시의회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아래쪽 끄트머리 쪽에 간당간당하게 걸려 있어요. 인천광역시 경찰청 자리하고 있고요. 당연히 역사 앞이기 때문에 주성복합, 호텔, CGV,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 잔뜩 밀집되어 있는 지역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구도심이라 그런지 학교가 여기저기 조금 계획되지 않은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제가 노란 색깔로 한번 표기해 봤습니다. 이 일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석바위 공원이라고 해서 8시 방향 쪽에 제법 커다란 공원 하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란 색깔, 초록 색깔, 빨간 색깔, 회색깔에 제한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주거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70% 정도는 사람이 사는 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곳일 때 대한민국 집값 다 올랐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올랐고요. 약 4억에서 많게는 12억 원 정도 선까지 구성되어져 있다. 그 추세가 역시나 우상향 곡선을 꾸준하게 2019년부터 그려왔고, 오늘날은 살짝 주춤하는 모습 또는 살짝 소폭 감소하는 모습도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이 가능하더라. 요즘 대한민국 부동산 흐름 약간씩 조정을 받고 영향을 받는 모습 읽어볼 수 있다. 이곳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GTX 비노선이 들어오기 전에 오늘날 인천시청역에서 서울역까지 얼마나 걸리나 확인을 해봤더니 소요시간이 무려 1시간 1분 정도가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앞으로 GTX 비노선이 뚫리게 되면 여의도까지 15분대, 서울역까지는 20분대에 접근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천시청역이 들어가 있는 남동구는 오늘날 인구의 움직임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입 같은 경우에는 부평, 부천, 광명에서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상당히 많은 수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강화, 파주, 김포, 시흥, 화성, 평택, 인천, 서구, 동구, 중구, 연수구, 미주얼구 등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오늘날 이곳의 사정이더라. 허나 전곳을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현재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나 앞으로 다시 모여들 것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인천에서 이 일대에 엄청나게 많은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미 완료한 사업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있더라. 대표적으로 남도구 간석동 37번지 1원, 간성로 72번 길 39-19번지 1원,
남동구 만수동 1원, 용현동 수복로 130번기 1원, 주안동 한나루로 490번길 1원, 용현동 독정이로 17번길 1원, 도화동 106-4번지 1원, 독정이로 45번길 26-36번지 1원. 이러한 내용들 인천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만수 주공 아파트도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더라. 이러한 흐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일대에 낮았던 건물들을 다 허물고 엄청나게 높이 짓는 사업하면서 GTX B노선 꽂히게 된다면 이 일대 인구수 줄어들까요? 당연히 늘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인천시청 역사 인근에 어떠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GTX역에 랜드마크형 환승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인천에서 발표를 했죠. GTX B노선 부평역, 인천시청역, 송도역 내에 3분 이내에 환승이 가능하고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갖춘 랜드마크형 환승센터가 조성이 된다.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인천광역시 3개 역사가 모두 선정이 됐다. 기본 구성 용역비도 우선 지원을 받게 되고요. 앞으로 인천시청 역사는 친환경 공연형 환승센터로서 중앙공원의 우수한 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건축 디자인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천 종합운동장 환승센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수가 좋아하는 다음 지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곳에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337-9번지를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아까 봤던 칼 모양 땅이 나오고요. 그곳을 기점으로 동그라미 15분 거리 약 1km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늘날 여기 7호선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7호선 탑승객이 점점점 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곳에 1개 노선, 2개 노선 꽂힐 때마다 이용객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사람이 없다가 점점 늘어나는 곳은 역시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고 피크를 찍은 것은 2016년도에 약 1,800명 정도가 탔다면 오늘날은 2020년 약 7,000명만 이용 중에 있다라는 부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7호선 라인을 기점으로 이 아래쪽은 좌측에 이미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우측에는 부천 종합운동장이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부천 종합운동장역이라고 부르고, 이와 더불어서 오늘날 열심히 공사 중인 노선이죠. 대곡소사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곡소사선 서해선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장 위쪽에 대곡선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날 아래쪽으로 빼빼로처럼 일자로 쭉 공사 중에 있고, 앞으로 이와 연계된 교통편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핵심 노선 신안산선과 서해선 복선전철 열심히 공사 중에 있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곡소사선 정보수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한강을 뚫어야 되는데 이게 드디어 뚫렸답니다. 21년 11월 12일자 기사 제목이 되겠고요.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고양시 준내동 사이에 2.7km 구간 드디어 뚫었다고 하네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 구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업 최대의 난공사 구간이었다. 그런데 뚫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기사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대곡소사선 같은 경우에는 1조 5,76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거리는 18.3km가 되겠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예정대로 23년 1월쯤이면 개통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 전에 정보수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서해선 연장 사업이 완료되면 김포, 부천, 시흥 등이 철도로 연결이 되고 그 아래쪽으로 평택, 당진, 충남 도청까지 연결할 수밖에 없다. 철도로 타고 그곳으로 이동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철도가 공사 중에 있으니 그 끄트머리에 있는 노선에서 위쪽으로 더 뻗어달라는 얘기 나오겠죠. 대곡소사선 파주 운정역을 연장시켜달라는 커다란 목소리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앞으로 GTX B노선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죠. 그렇다 보니 이곳에 환승센터가 잡혔다, 계획이 들어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고수 머리 위에 있는 요 사진 중에서 그 중심, 이곳에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GTX D노선도 앞으로 꽂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보수가 표기를 해봤습니다. 파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들어갈 노선들, 빨간 색깔은 오늘날 들어와 있는 노선이 되겠는데 이제 겨우 한 노선 위치돼 있고 앞으로 3개 노선이 들어갈 예정이며 GTX 2개 노선이 꽂히는 곳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없다. 그 중에 하나가 부천 종합운동장역이다.
허나 아직까지 일대는 허허벌판이고 그닥 매력적인 시설은 없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사진 한 장을 보면은 게임 끝날 것 같아요. 요 가운데가 부천 종합운동장역이고 지도로 보면 색깔이 두 가지로 표기가 됩니다. 안에가 꽉 찬 색, 살짝 안에가 비추는 색으로 구분이 되는데 살짝 안에가 비추는 것은 구도심, 꽉 차 있는 부분은 신도시 또는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중심에 두고 이 일대 대부분이 초록색이다. 그린벨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이쪽 일대에 엄청난 시설이 들어갈 걸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최근하여 관련 뉴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대곡소사선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최초 대곡소사선 같은 경우에는 21년 6월에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23년 1월 말로 계획이 바뀌었고 힘든 구간이었던 한강 하저 터널을 뚫었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소사에서 원정역을 잇는 부천 구간 우선 개통에 대한 의견을 전달을 했고 22년 3월에 우선적으로 개통하는 것을 잠정 확정했더라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종횡을 아우르는 서쪽의 중심 노선이 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수도권 광역철도 GTX B 노선도 구축한다고 하죠. 자, 이 노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업비는 5조 9천억 원 정도가 되고 길이는 무려 82.7km가 된다 합니다. 목표를 2028년으로 잡고 있으나 오늘날 GTX A 노선 공사되는 거 보면은 이 부분도 충분히 늦어질 게 예상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B 노선 들어간다 하면 종합운동장역에서 서울역까지 오늘날 45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12분이면 도착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핵심적인 노선 또 들어가죠. D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김부선이라고 불렀으나 이제 김용선으로 바뀌었죠. GTX D노선. 원래는 부천, 김포, 하남, 강동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노선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많이들 발표를 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김용성만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김부선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김포부터 부천까지만 연장하는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만 들어가는 것을 계획으로 했지만 조금 노선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GTX B노선과 선로를 같이 이용하면서 용산까지 들어가는 노선으로 계획을 조금 바꿨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 일대 어떠한 동네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여월동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왼쪽으로 도당동, 그 아래쪽으로 춘희동, 그 아래쪽으로 원미동이란 지역으로 총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요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인근 집값의 흐름은 어떨까요? 이미 호재가 선반영이 전부 다 됐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역시나 주변에 그닥 집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가운데 두고도 그 주변에는 집이 잘 없어요. 그래서 보니 시세는 약 9억 원 정도에서 5억 원 후반대를 그리고 있고 꾸준하게 대한민국 집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올랐겠죠. 우상향을 그리다가 오늘날 수평을 유지하거나 보시는 바와 같이 소폭 떨어지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부천시 인구 흐름은 어떨까요? 저도 사실 이러한 흐름은 처음 봤어요. 자, 인구 밀어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 서울 집값 엄청나게 많이 폭등을 하면서 약 2배 정도 올랐다고 통계가 발표를 하죠. 그 이후에 엄청난 세금을 때려 붓다 보니 서울 사람들이 못 버티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서쪽 끄트머리 이곳에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하얀 색깔 선을 기점으로 서울 강서구, 양천구, 광명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구에 있는 사람들이 서쪽으로 넘어오고 그 중심에 부천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부천시 사람들은 또 어디로 빠져나가냐? 김포, 계양, 서구, 부평, 미주홀구, 연수구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흐름, 서울 사람들은 나가기 시작을 하고 부천을 기점으로 부천 사람들은 또 동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정보수가 인구 밀어내기 현상인가라는 흐름 한번 짚어볼 수 있었고요. 자, 사실 인근의 단연 초특급 호재는 이게 틀림이 없죠. 바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가운데 두고 그 왼쪽 끄트머리 쪽 약 9시부터 12시 방향까지 이 파란 섹터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대는 주상복합, 준주거지,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이 일대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년 11월 19일자 기사고요.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절반 넘는 임대주택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기사 보겠습니다. 부천시는 죽 써서 LH 좋네 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싸구려 개발사업 전략 우려 목소리 높다. LH 시 공동사업 시행 재검토 시급 직역. 자, 이러한 흐름의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부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화 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수가 봐도 살짝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를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구상할 필요가 있고, 부천은 가뜩이나 판교나 일산과 달리 저평가받고 있는데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러한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엄청난 노선들이 많이 꽂힘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놓는다? 사실 그닥 효과적인 도시개발은 아닌 것 같다. 정보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은 부천 최고의 명품 도시로 건설돼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정보수가 이러한 내용 언급을 했죠. 부천시 이곳을 선점하는 자 미래가 열릴 것이다. 판타지아 부천 부동산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 이거를 찍을 때만 하더라도 GTX D노선 발표는 없었어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것도 대박이었으나 한계가 더 들어갔으니 이쪽 일대는 천지개벽을 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 많이 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날 현장 모습은 보시는 바와 같이 허름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이게 파란 색깔이 융복합으로 개발되는 존이고 그 우측에는 환승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뒤쪽에 보이는 요 초록 색깔 산, 전, 답 요것들 가만둘까요? 정볼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부천 종합운동장 환승센터가 들어올 이곳, 오늘날 누가 보유 중일까요? 부천시 여월동 산 37-9번지를 정보수가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봤어요. 그랬더니 박땡땡의 8분이 가지고 계셨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등기부등본 사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흐름이 총 5가지로 맥이 짚어졌고요. 1995년 3월 23일날 협의에 의한 분할 상속이 진행이 됐고 2002년 공매 한번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어서 12년도에 미국인이 땅을 산 흔적도 확인할 수 있고요. 15년도에 3명이 지분 거래한 흔적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17년도에 나라에서 구분지상권으로 인해서 소에게 돈도 전달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의 변수가 엄청난 주식시장, 코로나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쫙 빠지고 있는 느낌 받으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영역이었던 부동산 시장도 쫙 빠지고 있는 오늘날이죠.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현실일 것 같은데, 정부 책임 탓, 시장 탓, 투자처 알려준 친구 탓, 이렇게 핑계댈 필요 없고요. 핑계를 대면 될수록 내 속만 아픈 게 현실이죠. 찰리 명거의 명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기 때 돈이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흐르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이치이다. 따라서 단련된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작은 파도에 안달복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긋하게 해당 상품을 보유하고 그 상품이 우상향 곡선의 꼭지점에 다다른 그 시점을 노리는 것, 이게 진정한 고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인생 아니죠. 하루 만에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부동산 시장 꾸준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흐름을 읽고 최적기, 최고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권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